앨런 머스크가 AI5 칩을 완성했습니다. 엔비디아의 3만 달러짜리 GPU만큼 강력하면서도 전력 소비는 250W에 불과하고 로봇의 가슴 내부에 직접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컴팩트합니다. 테슬라는 이를 자동차에 먼저 탑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3에 바로 우선 배정했습니다. 왜 로봇이고 자동차가 아닌 걸까요? AI5가 장착된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3은 82억 마일에 달하는 실제 데이터에서 스스로 학습하며 모든 상황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도 필요 없고 클라우드도 필요 없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1,000만 대의 로봇을 매년 생산할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봇 공학 역사상 가장 큰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그 5단어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이프 아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테이프 아웃은 완성된 칩 디자인이 제조시설로 전송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며 수정이나 변경이 없습니다. 테슬라의 AI5 칩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이며 대량 생산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텍사스의 삼성과 애리조나의 TSMC,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반도체 제조 공장 2곳이 이 칩의 생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오스틴에 테라팹이라는 자사의 칩 공장도 세우고 있으며 이 공장에만 200억 달러의 예산을 할당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칩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칩이 처음으로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입니다. 자동차도 사이버 택시도 아닌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3이라는 인간형 로봇에 우선 배정될 것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이 로봇이 테슬라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과 함께 대담한 선언이 있습니다. 200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이 2027년부터 매년 생산될 것입니다. 왜 로봇이 자동차보다 먼저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전 세대 로봇들이 결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전통적인 지능형 로봇에 대한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작동할 때 실제로 똑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AI 로봇 대부분은 클라우드 의존 모델로 작동합니다. 로봇은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중앙 서버에 전송하며 서버는 이를 처리하고 명령을 다시 전송하고 로봇은 이를 실행합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해지거나 서버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공장의 와이파이가 방해받게 되면 로봇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산업 제조 환경에서는 이는 전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로봇이 네트워크 연결을 잃어버려서 조립 라인이 멈추는 것은 매시간 수만 달러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더 해결하기 어려운 전력 소비 문제입니다. 인간형 로봇이 복잡한 작업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충분히 강력한 칩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AI 칩인 엔비디아의 H100은 지속적으로 500W를 소비하며 유닛당 3만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인간형 로봇의 배터리는 보통 2에서 23kWh의 용량만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칩이 500W를 소모하면 로봇은 6시간도 안 되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며 이 수치는 모터, 센서, 로봇의 다른 시스템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로봇은 몇 시간 이상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업 규모에서 진정한 자율 인간형 로봇을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디어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하드웨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AI5를 매우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테슬라 차량에 사용되고 있는 AI4 세대와 비교할 때 AI5는 컴퓨팅 성능에서 8배, 메모리에서 9배, 데이터 대역폭에서 5배 더 강력합니다. 단일 AI5 칩은 엔비디아의 H100과 동등한 추론 성능을 제공하지만
소비 전력은 250W에 불과하여 엔비디아 칩의 절반입니다. 250W,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숫자입니다. 이 전력 수준에서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3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작동할 수 있으며 모든 처리 능력이 로봇의 몸 안에 직접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디에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즉시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와이파이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머스크는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AI5는 옵티머스에게 와이파이 또는 네트워크 신호가 끊어져도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지역 지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테슬라 차량의 FSD가 인터넷 연결을 요구하지 않고 작동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AI5를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뒤에 있는 설계 철학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AI 칩, 엔비디아의 칩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객과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들은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유연성은 테슬라가 결코 필요하지 않은 많은 구성 요소가 칩 내부에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반대로 모든 불필요한 구성 요소, 기존의 GPU, 독립형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 테슬라의 신경망이 결코 사용하지 않을 모듈을 제거하고 전체 칩 영역과 전력 예산을 오직 하나의 작업, 테슬라의 신경망을 가능한 한 빠르게 실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애플이 인텔 칩에서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할 때 적용한 동일한 철학입니다. 그 결과는 배터리 수명이 2배, 성능이 3배 향상된 맥북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로봇에 적용된 동일한 경로를 따르고 있으며 그 결과는 머스크가 말한 대로 저렴한 가격의 칩이지만 3만 달러에 달하는 하드웨어와 동등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옵티머스는 거대한 로봇 실험실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모든 움직임을 프로그래밍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로봇 회사가 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학습합니다. 옵티머스가 어떤 공장에 발을 내디디기 전에 이 로봇은 이미 전 세계 도로에서 주행 중인 4만만 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으로부터 전체 시각 지식 기반을 물려받았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쌓인 80억 마일, 햇빛, 비, 어둠, 고속도로, 좁은 골목길, 도로에 갑자기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물체들, 이 모든 것이 기록되고 처리되어 신경망 훈련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누구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이점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30년 이상 존재해 왔습니다. 피겨 AI, 어질리티 로보틱스, 유니트리 모두 스스로 데이터 세트를 제로부터 구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80억 마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단지 기초에 불과합니다. 옵티머스는 여전히 손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동차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테슬라는 이 문제를 매우 실용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엔지니어들을 프리몬트 공장에 보내 실제 작업을 하는 직원들을 촬영했습니다. 로봇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손이 작은 부품을 떨어뜨리지 않고 잡는 방식, 무거운 것을 한쪽으로 옮길 때 몸이 자동으로 균형을 조절하는 방식, 사람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주위를 스캔하는 방식, 이러한 자연스러운 움직임, 인간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은 훈련 시스템에 투입되었습니다. 옵티머스는 인간을 관찰함으로써 배웁니다. 마치 아이가 어른을 보며 걷는 방법을 배우듯이 아무도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배워갑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를 한 걸음 더 발전시켜 옵티머스가 인터넷에 있는 영상에서 작업을 배우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로봇에게 조립 튜토리얼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절차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직 개발 중이지만 그 방향은 테슬라의 장기적인 야망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옵티머스가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세계가 아니라 AI 자체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훈련합니다. 테슬라는 신경세계 시뮬레이터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신경 네트워크로 구동되는 세계 시뮬레이터입니다. 테슬라의 AI 부사장인 아쇼크 엘루스와미는 이 사실을 2025년 11월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게임이나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의 종류가 아닙니다. 미리 프로그래밍된 수학 공식을 사용하여 3차원 환경을 생성하는 그런 종류의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억 시간의 실제 비디오 영상을 기반으로 훈련된 시스템으로 완전히 사실적인 새로운 시나리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조명이 바뀌고 물체가 무작위로 움직이며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옵티머스는 그 세계 안에서 수천 번, 수만 번 훈련하며 실패하고 실패해서 배우고 현실보다 수백 배 더 빠른 속도로 다시 시도합니다. 위험도 없고 손상도 없으며 그냥 배우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테슬라의 진정한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지 복제하기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를 함대 플라이웰이라고 부릅니다. 로봇 함대의 플라이웰 효과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아주 간단하게 들립니다. 공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옵티머스 로봇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 데이터는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처리되고 교훈이 추출되며 공유된 AI 모델의 업데이트에 반영됩니다. 그 업데이트는 OTA를 통해 모든 나머지 로봇에 전달됩니다. 정확히 테슬라가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푸시하는 방식입니다. 한 로봇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몇 시간 후 전체 로봇 함대는 그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로봇의 수가 증가할수록 몇백 대에서 몇천 대, 그리고 100만 대에 이르기까지 전체 시스템의 학습 속도는 선형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어떤 다른 로봇 회사도 이 규모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대 플라이회를 운영하려면 동시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로봇이 업데이트를 받을 때 병목 현상 없이 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칩과 다양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로봇 함대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정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이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합니다. 로봇이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많아집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더 스마트한 AI 모델이 됩니다. 더 스마트한 AI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은 테슬라가 더 많은 로봇을 판매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루프는 계속 이어지며 테슬라와 경쟁자 간의 간격은 계속 벌어집니다. 우리는 테슬라의 기술, 수치 및 계획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언론 보도가 다루지 않는 맹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명히 해야 할 진실은 발표와 현실 간의 간격이 여전히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2025년 네 번째 분기 실적 발표에서 앨런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 공장에서 운영 중인 옵티머스 로봇이 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배우기 위해 존재하며 아직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출력을 생성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여전히 연구개발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숨기고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2027년까지 100만 대의 로봇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처럼 효과적으로 작업하는 100만 대의 로봇으로 해석합니다. 현실은 100만 대의 로봇이 제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 운영 성능이 그 시점에서 어떻게 될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AI5가 즉시 옵티머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I5 칩은 2026년 4월에 디자인을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 엔지니어링 샘플은 2026년 말에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테슬라 공장에서 운영 중인 옵티머스 로봇이 여전히 구형 하드웨어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I5가 실제로 대규모로 로봇에 통합되는 것은 2017년 및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AI5에 대한 흥분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과 2027년에 일어날 일은 두 가지 다른 단계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자는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30년 이상의 로봇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규어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아질리티 로보틱스는 아마존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유니트리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테슬라, 옵티머스의 목표 가격인 2만 달러보다 훨씬 낮은 몇천 달러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테슬라의 82억 마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플립플라이 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용과 상용화 속도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중시장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테슬라는 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시장이 충분히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경쟁자들이 그 격차를 줄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방금 분석한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 플립플라이 휠이 테슬라의 진정한 방어막이라고 믿습니다. 칩도 아니고 로봇 디자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칩은 복제될 수 있고 디자인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2억 마일의 실제 데이터는 수년 동안 축적된 것으로 동시에 24시간을 통해 수백만 대의 로봇이 학습하고 있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보다 옵티머스의 AI5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AI5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I4는 이미 충분히 좋습니다. 그들은 로봇의 자율 학습 루프를 가능한 한빨리 활성화하기 위해 AI5가 필요합니다. 한 달의 지연은 플립플라이웰이 최대 용량으로 돌지 않은 또 다른 한 달입니다. 그 플라이웰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충분히 빠르게 돌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것을 멈추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100만 대의 로봇, 자가 학습 AI, 3만 달러 GPU보다 더 강력한 칩,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과학 소설 영화 속의 일이 아닙니다. 기술 혁명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지 뒤처지지 않도록 하세요. AI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것이 이 채널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함께 계속 탐험해 봅시다.